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힘들었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24만원이요. 잘 가고 있다가 오늘 손실을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거 이상 방어가 잘 되기가 힘든 날이었습니다. 워낙 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요. 일단 제가 봤던 상황을 가감없이 그냥 제 생각 그대로를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맞다 틀리다 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 틀리니까요. 일단 위험 관리를 잘 하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그냥 쭉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한 7시인가 8시쯤 돼서 갑자기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로 탁 떨어졌어요. 하고 봤는데 유럽 증시가 또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자다가 밤에 자다가 한 번씩 깰 때마다 제가 해외 증시를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봤는데 한 1점 몇 프로 빠졌어요. 한 1.5% 정도인가 1.7%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나스닥은 조금 덜 빠졌었고 뭐 그랬는데 아침에 한 5시쯤 넘어가면서부터 더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장 끝날 때는 확 빠져가지고 나스닥이 2.6%나 빠져버렸습니다. 독일 증시는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1.6% 빠졌다가 어제 1.6% 반등했다가 다시 1.8%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가 들어올렸다가 다시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요 부분은 미국 증시보다 먼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고 그 이후에 미국 증시가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유럽 증시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방송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던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물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눌러가지고 선물 부분에 손해난 선물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래소를 거의 지금 오늘 28일이죠. 어제도 거의 한 1조 대 넘게 팔았죠. 어제 거 지금 제가 입력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질 때 얘들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 그리고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지는가를 생각했는데 막상 어제 미국 증시가 2%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을 겁니다. 2%대 빠지는 걸 보고 나니까 역시 뭔가를 알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다우지수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여기서 쭉 보셔도 이만큼 긴 봉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 급락할 때 이럴 때 빼고는 거의 봉이 내려오더라도 짧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2% 빠지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물게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을 어떻게 예상했을까?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정시에 웬만한 호재성,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푼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에 다 반영돼 갖고 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의 한계치 같은 건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한계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재료로 가지고 올라가려면 코로나가 완전히 뭐 진정된다든가 뭐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백신 접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마땅한 호재성 재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 이런 걸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그냥 물량을 던진 것이 아닌가. 이건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갖고 올라왔다면 이 정도 되면 이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좀 현금화를 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 외국인이 팔았을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뭐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외국인 기관이 한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물량을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을 막 쏟아붓듯이 던졌는데 그걸 많이 안 빠지고 개인들이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거래소 지수 보시면 오늘 거 빼고요. 그 이틀 동안 그 많은 물량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던졌는데 던진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습니다. 거래소는 1.71%니까 상당히 그나마 양호했다. 쭉 흘러내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힘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더 좀 걱정됩니다. 2.5% 빠져버렸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천억 정도 팔고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원래 거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천억씩 이렇게 팔면 둘이 합쳐서 한 3200억 정도 팔아버렸죠. 이러면 이 정도 물량을 던지면 그 웬만한 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나마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우량주를 그냥 막 받아버리니까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버리니까 적게 빠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던져버리니까 그걸 방할 여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왜 빠졌냐 하는 설명이 조금 독특합니다. 유럽 증시 빠진 거는 코로나 확산과 백신 공급 차질 우려에 하락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생산이 늦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부분으로 빠졌다고 나오고 미국 증시 하락 부분이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해석한 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FOMC에서 그 연준에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연준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좀 더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 빠지고 있다가 연준 발표하고 나서 그것은 밑으로 더 빠졌다. 실망감이었다. 더 빠진 부분 이게 작용했고요. 처음에 빠졌던 1.7%대 빠졌던 이 부분이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미국 증시 보시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게임스탑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횡보했을 때가 거의 한 4만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또 오르고 나서 어제는 134%나 떠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갈 만큼 다 가버리라 이래갖고 여기서 지금 15만인가 하다가 이게 34만원으로 여기서 두 배를 더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고 보니까 미국에도 그 개미들이 단길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이라는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갖고 밀어올린 겁니다. 밀어올려갖고 여기서 그냥 공매도 죽어봐라 이러고 그냥 확 매수해버리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묻지마 매수로 그냥 공매도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래가지고 개미들의 단길력으로 확 매수해버리니까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급등해버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죠. 이게 매수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어치를 매수했으면 이거 그냥 다 빠져도 1000만원 넘으면 끝이죠. 근데 이건 매도 친 사람은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내가 1000만원, 여기서 한 1000만원치 한 1억 정도 매도 쳐놨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한 10배 올라가 보면 10억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맥과 넣어줘야 될 게. 그래서 공매도는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 못 버텨가지고 손절하면서 거꾸로 더 튀어 올라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만 하는 게 아니죠. 주식 투자도 하고 주로 이제 매도 쪽으로 많이 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량주들을 던져버린 겁니다. 손절해야 이게 이쪽을 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게임스탑에 손실 난 부분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손실 메꿔주려고 헤지펀드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주들을 다 팔아버리니까 이 우량주 쪽을 파는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빠져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고 해설을 보니까 투기 분위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이지가 않고 투자자들이 거의 투기성으로 이 보통 보면은 급등하고 나서 꼭지 고점일 때 주로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묻지마 매수로 그냥 그 한방 노리고 그냥 확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그거 갖고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또 이런 개념으로 확 지르는 이런 투기성 매매였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게임스탑에 개인들이 몰려 들어가는 게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진 않죠. 몇백 배나 올라가는 그런 가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 단지 그냥 투기성으로 공매도 주고봐라 이러고 공매도하고 개인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량주 이렇게 대량 매매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좀 뭔가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덩달아서 그냥 가져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좀 뜬금없이 갑자기 확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도했을 때 그 미국 증시가 쭉 빠졌다가 꼬리 달고 들어올리고 그 다음 많이 안 빠지고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잘 지키길래 외국인하고 기관이 뭔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빠지는 거 보고 나니까 역시 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판단이 조금 더 잘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동학개미들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너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때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급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참 급락했을 때 이때가 최악으로 많이 빠졌을 때죠. 이럴 때 보시면 처음에 안 빠지려고 버티고 하다가 시장이 도저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 봉쇄 조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밑으로 쭉 빠져버리죠. 그러면 이 정도 빠져버리고 나면 못 들어올립니다. 워낙 손실 본 사람들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되돌릴 이유가 없죠. 돈 가진 사람들은 좀 더 관망하고 안 삽니다. 안 사고 그냥 지켜보자 이러고 지켜보고 그냥 관망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던지니까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뒤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으로서 쭉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 여기서 만약에 더 밀어버리게 되면 요즘은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워낙 빠지면 바로 들어올려버리기 때문에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쭉 땡겨려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내려가면 항상 올라오더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빠지면 오히려 더 해피하게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고 막 사버립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매매할 때는 한 번 일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음봉이 또 한 번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쭉 빠지면 그 다음에는 갭으로 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락할 때는 세 번째 투매에는 동참하라 뭐 이런 식의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1차 때 아예 팔아버리든지 2차 때 빠질 때 만약에 못 팔았으면 3차 때 한 번 더 빠지면 이때는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포감이 조성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동학개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했던 걸 설명을 드릴게요. 심각했죠. 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 여기다가 태경 BK가 300만원씩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배팅으로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올인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 상황에서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이거 일단 손실을 최소화해야 된다. 손실을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적게 1차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뭐였냐면 이 중에서 제일 불안해 보이는 게 뭐냐부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은 게 구형테크를 잡았어요. 구형테크는
어제 시간에서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란 말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실적이 그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테슬라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구행테크를 제일 먼저 던졌습니다. 이건 뭐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하나 줄이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구행탱크를 2,915원에 던졌습니다. 2,915원이니까 지금부터 심각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2,915원. 일단 그 한 종목씩 빨리 던져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일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행테크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스펙코는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풍력에서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정리했던 게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회사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면 투자하는 회사는 자기가 투자한다는 회사의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익이 별로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정리했냐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2,255원이에요. 이거 2,255원. 이거 빠질 때 여기 던졌네요. 2,255원. 종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일단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던졌습니다. SDN도 던졌습니다. 얘가 힘없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던지고 그 다음 스펙코는 단타로 몇몇 조금 했었고 그리고 신생이 엔진은 계속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수가 이게 그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뒤로 계속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수까지 내려가면 버티기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가지고 구형테크 정리하고 SDN 정리하고 그 다음 에이티넘 인베스트 정리하고 신성엔진은 가져가려고 하다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 이글벳도 안 좋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글벳 정리도 제가 정리하고 좀 더 빠졌어요. 이글벳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조류독감이고 뭐고 지금 지수가 무너지는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래서 이글벳은 제가 8,910원에 여기서 팔았네요. 제가 팔고 나서 그 다음 뒤로 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스펙코는 100만원치 남겨놨었고 태경 BK도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태경 BK는 3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그 차례대로 그 100만원씩 끊어가지고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좀 웬만하면 얘는 좀 버텨주겠나 싶은데 잘 안돼가지고 4,715원부터 참다 안돼가지고 4,715원부터 팔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가에 다시 100만원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팔고 나서 시장이 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 다 날리고 태경 BK 100만원하고 스펙코 100만원 이렇게 남겼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추가로 잡은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오늘 그 제가 가진 종목들 하락했는 거 보시면 태경 BK 6% 빠졌죠. 그 다음에 그 이글벳 거의 한 5% 빠지고 뭐 해가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쭉 많이 빠졌는데 SDN 7% 빠지고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수산중공업 그 단타 들어가가지고 조금 많이 했어요. 이거 그 얼마에 들어갔더라 수산중공업 5,180원에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별로 필요가 없지 싶긴 한데 일단은 그 5,050원에 매수해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5,050원쯤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5,300원에 여기서 일단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갑자기 또 확 무너지길래 또 여기서 잡았다가 물타기 한 두 번 해가지고 다시 그 평단가가 5,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올라와서 다시 이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종가에 다시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태경 BK하고 스펙코하고 수산중공업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보시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 선물지수도 거의 한 마이너스 0.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긴 한데 어제 그 하락했던 이유가 뭐 특별하게 뭐 큰 악재가 생겼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뭐 확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을 다 가지고 있기에는 또 좀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추세가 그동안 상승 추세일 때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 종목을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게 올라가도 이익이 나니까요. 못 올라가는 거는 거의 보합이고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수익 챙기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수익을 조금씩 올렸는데 이게 지금 그 하락 추세가 돼버리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두 개가 본전이고 나머지가 좀 손실 나버리기 때문에 이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두세 종목 정도만 100만원씩 해서 한 두세 종목 정도만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 추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게 워낙 무너지는 추세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분봉 보시면 지금 뭐 못 들어올리고 5분봉인데요.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가 바닥을 다져가지고 좀 더 안 빠지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여기 더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방어 뭐 하든지 더 안 되면 이 정도 선에서 방어 할 수 있겠죠. 대충요 지지선 앞쪽에 이 봉이 많이 몰린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정도 그 다음 더 빠지면 한 여기 정도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잡아놓고 제가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만약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안 좋아갖고 내일 또 빠진다 그러면 여기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스닥 지수가 여기 이전을 터치하면 이때쯤 이제 괜찮아 보이는 종목 그날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반등 나올 때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야 종목이 웬만하면 올라가니까 우량주들은 그래서 터치할 때 이럴 때 잡아주고 만약 더 빠지면 한 여기쯤 잡아가지고 대충 이평선하고 뭐 앞쪽에 이거 선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해놓고 많이 빠지면 여기쯤 터치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터치하면 그때 반하던 종목 그날 올라가지 싶은 종목들을 그 시점에 매수해가지고 반등 나오면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목 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최대한 참고 참아갖고 저점에서 잡아갖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은 조금 빠르게 이렇게 당분간은 대응할 생각입니다. 추세가 만약에 하락 추세라면 예전처럼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상한가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먹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산중공업 같으면 오늘 이렇게 올라갔으면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밀어올려갖고 상한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상한가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갭으로 띄우는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확 던져버리죠. 세력들이 물량을 막 몇 세가 올라갔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 싶을 때 여기서 그냥 확 던져가지고 순식간에 빼버립니다. 그럼 다 빠지고 나면 여기서 다시 잡아갖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낮춰가지고 짧게 이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잡은 종목이 태경 BK는 왜 잡았냐면 단일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태경 BK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탄소 포집 이런 걸로 해서 괜찮다고 봤는데 오늘 좀 밀리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려고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들어올리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태경 케미칼이 오늘 확 빠져버렸습니다. 이 태경 케미칼 빠진 거는 대충 이 시간대입니다.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나와가지고 백신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용 중에 뭐 특별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들으면서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분석이 잘 안 됐었는데 그게 저런 게 있었어요.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백신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백신 민간에서 하다가 온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감기 백신이 문제가 되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고 군부대를 동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군부대 동원해버린다 이러니까 그럼 이 콜드체인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한 이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 이런 걸로 해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확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오늘 상승하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얘가 보시면 들어올려갖고 상승하다가 그 뉴스 나오고 나서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확 빠지니까 태경케미칼 모여서가 태경 BK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라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빠졌길래 제가 보는 관점은 탄소 포집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관점으로 그냥 잡은 거고요.
다시 잡은 겁니다. 그 다음 그 스페코는 풍력 관련한 종목인데요. 지금 그 앞쪽에 여기에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잡은 이유는 오늘 보시면 CS 윈드가 괜찮았어요. 이 풍력 관련한 최고 강한 종목 대장주격인데 이 CS 윈드가 미국에 풍력을 수출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석유 개발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한다. 이게 이제 그 이슈인데 그렇게 되면 CS 윈드가 미국에 풍력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오늘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게 스페코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으니까 바로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풍력하고 태양광이 얼마나 작동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조금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이게 그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단숨에 올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많이 안 오르더라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수산중공업 잡은 이유는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거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윤석열 총장은 대선 주자에서 좀 탈락된 느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말 한마디가 제가 계속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말 한마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정치에 대해서 억수로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여당에 대한 어떤 반대 관점으로 지지율이 막 올라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식구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죠. 야권 주자로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막 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편이다 이래버리니까 그것도 김종인 위원장도 그 얘기했죠. 지금 여당 소속이다 현재로서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문재인 정부 싫다고 반대쪽 찍고 싶은데 윤석열 찍으려니까 윤석열이 저거 편이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좀 지적이 좀 그렇죠. 여권 인사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그 대선 주자로서 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다 밀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한 명 남은 이재명 지사인데요. 오늘 좀 그 대처럼 밀리죠. 여전히 지지율 1위긴 한데 뭔가 부족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너무 왼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쪽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어떤 지지력 이런 것도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태고 이낙연 대표는 지금 그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지금 인지도가 안 좋습니다.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고는 없죠. 이길 만한. 그래서 떠오른 게 이제 정세균 총리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어저께도 대량으로 100몇십 명 확진자 나왔을 때 이럴 때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막 하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구에 신천지로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그 방 잡아놓고 급파해갖고 거기서 사건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역할 그런 걸 한다고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방역이 잘 된다면 정세균 총리의 인지도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모난 스타일이 아니고 방송에서 하는 것도 좀 들어보니까 해볼 거 다 해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도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해볼 건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세균 총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망한 대권 주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련주들을 찾아보니까 수산종공업이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K탑 니츠가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 다음 알루코라는 종목 그리고 대한약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게 한 세 가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산중공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서울시장 관련해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할까봐. 근데 출마를 안 하니까 이제 쭉 빠졌는데, 그 다음 대권 주자로 해갖고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한파 올라다 치고, 이제 2파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걸 주봉으로 보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월봉으로 보니까 예전에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죠.
무슨 이제 회사가 이 가치가 떨어져 갖고 빠졌겠지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회사가 여기가 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정 받으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강하게 들어올려 버리는 바람에 조정 별로 안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이 시장이 불안전할 때는 대선 테마가 가장 좋거든요. 왜 대선 테마에 집중하느냐 하면, 우량주는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팔았던 구행테크, 자동차 관련주들이 내려온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주가 내려온다. 그럼 실적이 빠질 것 같으니까 올라가기는 거는 모순이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선 관련주는 수산중공업 왜 올라가느냐? 정세균 총리가 대권 인지도가 좋아지니까 올라간다. 이건 실적과는 아무 관계없죠. 시장이 아무리 무너지더라도 만약에 이 종목에 해당하는 대선 주자의 지지율만 높으면 시장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힘들 때, 하락할 때, 이럴 때 마땅히 들어갈 게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갑니다. 대선 관련주들이 뜬금없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 관련주인 엘컴테, 이것도 오늘 그냥 뜬금없이 올라가다가 밀렸습니다. 이런 쪽이나, 그 다음 북한의 도발 위협이 살짝 있을 때는 지수 빠지면 빅텍이 올라갑니다. 이때도 빅텍이 지수 빠질 때 올라갔는데 오늘은 지수 빠지는데 같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수산중공업, 그 다음 K탑리츠는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올라온 것도 좀 올라왔고, 이게 오늘도 보시면 그냥 확 무너지고 나서 잘 못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수산중공업이 나아 보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잡아본다면 알루코라는 종목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급등할 때 2차전지인가 뭐 해가지고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LG화학하고 SK 쪽에 뭐 부품 공급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급등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행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만 정리되면, 앞에 물량에 대한 정리만 다 되면, 손바뀜이 되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주봉 보니까지까지 좀 남아 있고요. 월봉 봐도 한 8,000원대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정세균 총리 쪽으로 해서 수산중공업, 대장이 영치 대장이니까, 그 다음 알루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수산중공업이 시간에 거래해서 현재 강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래량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5,450원에 지금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요. 운 좋게 걸리면 팔고 내일 다시 잡더라도 챙기고 보자 이런 관점으로 주문 넣어놓긴 했습니다. 얼마나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행소 수술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갑자기 잡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지금 미증시 하락하는 거는 테슬라 실적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빠지는 것 같고, 여전히 조심해야 될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5,500억 정도 선물을 환매수 했는데 아직까지 한 2조대 정도의 매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누르려고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 관리 하시면서 너무 몰빵 이런 거 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안 좋을 때 잘 버티면 나중에 이 하락이 진정되고 나서 보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갖고 못 샀던 종목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또 잘만 손실 없이 잘만 이 시기만 넘긴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구형테크를 사고 싶었다. 너무 올라서 못 샀는데 지금 내려가고 더 내려오면 이거 딱 사기 좋은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진정되고 나면 다시 매수할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가 투자 유지전 걸렸기 때문에 이거 10거래일 뒤에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날짜만 세고 있죠. 구형테크도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한 5거래일만 더 지나고 나면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종목을
진정되고 나서 반등할 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잘 찾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좋은 종목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보고 매매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